매력적이냐 하면 하지와 달리 상직조 아테로인 에스로스클레로시스나 캘시피케이션에 프리하고요. 다이미터도 충분하고 트랜스 엑셀러리, 트랜스 캐벌 액세스가 트랜스 피머럴을 제외하면 서지컬 인시전 없이 퍼큐테니어스로 시술을 모두 끝낼 수 있는 유의한 루트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나토미를 보면 서브클레비안 아트리가 첫 번째 립을 지나치면 엑셀러리 아트리가 되고요. 그리고 서컴프레스 휴메럴 아트리가 분지되면 거기서부터 브레이큐러 아트리가 됩니다. 센트럴 라인 잡을 때는 이쪽이 펑처가 되는데 그것보다 좀 더 디스탈 펑처가 되는 거죠. 하지만 악실러를 직접 펑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나토미 터미널리지 익숙하지 않으면 서브클레비안 펑처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악실러리가 정의상 맞습니다. 엑셀러리 아트리는 3개의 세그먼트로 구분될 수 있는데 팩토럴에서 마이너 머슬을 기준으로 그 아래쪽이 두 번째 세그먼트고 프록시말과 디스털이 세 번째 세그먼트로 나뉩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이 악실러에서 펄스를 만져서 펑처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했더니 브레이키얼 러브 플렉서스 인저리 같은 시리어스한 컴플리케이션 레이트가 높게 나와서 이제 기술이 사장되었다가 더 프록시멀적 펑처를 했더니 괜찮더라 이게 알려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펑처 이때 좀 바뀌는 것 같은데 2012년 리뷰 논문 보면 첫 번째 세그먼트를 펑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정션 아니면 세 번째 세그먼트를 펑처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너무 프록시멀적 펑처가 되면은 뉴모소락스 같은 소락스 관련된 컴플리케이션 리스크가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 반대로 서컴플렉스 휴메럴 아트리보다 디스탈 쪽이 펑처되면 브라키얼 러브 플렉서스 인저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보다는 프록시멀적 펑처가 되어야 됩니다. 소노를 보면 마이너 머슬을 위치를 봐서 펑처할 수 있는데 경험이 좀 필요하겠고 엔지오그래피로 본다면 이 서컴플렉스 휴메럴 아트리보다는 프록시멀 쪽 그리고 두 번째 세그멘트에서 라테럴 소라식 아트리 나오기 때문에 그 즈음에서 이제 펑처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휴메럴 헤드 근처를 펑처하게 되면은 나중에 지혈할 때 이쪽을 눌러서 지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몇 가지 팁이 뒤에 말씀드릴 팁이 필요합니다. 실제 펑처 위치는 요쯤이 되고요. 스킨에서 보면은 우리 케이스 보시면 서브스케플라 아토리가 있고 여기 라테럴 소라식 아토리 있어요. 그 사이쯤이 펑처 타겟이 되고 이런 그 로드맥 기능을 켜면 펑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이어 펑처 이렇게 넘겨가는 과정이고 펑처할 때는 가능한 셜로하게 45도 미만 스킨에 거의 패러렐하게 펑처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지 라지보 카테터가 킹킹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약간 어큐터에 펑처가 돼서 약간 고생을 했는데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리얼 모노렐 액세스 루프를 만드는 게 지혈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됩니다. 이 레프트 레디얼 펑처에서 와이어 넘기고요. 01450, 028을 넘겨두고 피머럴에서 시너로 잡아서 이렇게 빼두면은 루프가 형성되어 있는데 피머럴 쪽으로 이걸 타고 이제 벌룬을 왔다 갔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라지버 카테터 뺄 때 블리딩 많이 되면 벌룬 탐프네드로 막을 수 있습니다. 라지버 카테터 넘어갈 때는 다 디벌루닝을 하고요. 이 환자는 레프트 레디얼 펑처, 레프트 엑실러리 펑처, 레프트 피머럴 펑처 이렇게 펑처되는 거죠. 라이트 레디얼도 펑처에서 피그테일을 넣어서 이제 GC 인디케이터로 삼을 수 있는데 당연히 베리에이션이 존재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팔로 루프 만들지 않고 와이어만 빼둔 게 있고 여기서 같은 카테시스에서 피그테일을 넣어서 이렇게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벌룬도 저희는 프록션을 막았는데 디스탈 좀 막으면 좀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뒤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룸 셋업은 오퍼레이터 양쪽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고 아니면 한쪽에 설 수 있는 저희는 이제 한쪽에 서서 시행을 했습니다. 케이스를 보시면 75세 남자 환자분이고 심텀이 있는 사람 시비어 AS이고요. 그리고 이 환자 워크업하는 도중에 양쪽 커먼 릴러 아토리에 칼시피케이션 동반된 토탈 오클루전이 발견이 됐습니다. 애널로스 사이징이나 이런 거 뭐 일반적인 경우이고 NCC에 좀 칼슘이 좀 더 많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좀 빨리 넘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타비에 준한 정도였고 사이징은 에볼롯 R 시스템 3.1을 하면은 30% 오버 사이징이 되어서 요걸 타겟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틀어주시겠어요?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라팀 얼마죠? 앞에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커먼리아티 토탈 어클루전이 있어서요. CXI의 서포트를 받아서 헐버드로 이렇게 넘겨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벌룬 엔조플라스티에서 루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벌룬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김효 선생님께서 이쪽에 레디얼 펑처를 하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이어를 집어넣어서 익스터널리제이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레디얼도 펑처해서 거기서는 피그테일 넣도록 되어 있고 엑셀러는 이렇게 노출을 해놔서 소독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와이어를 넘겨서
네, 스레어로 잡아 빼려고 준비하는 중이고요. 지금 시스를 넣고 있는데 8프렌치 시스를 넣어야 나중에 그래프트 스넷을 넣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8프렌치를 넣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65cm 시스를 넣었는데 뭐 뒤에 말씀드렸지만 좀 바꾸는 과정도 좀 필요했긴 했고요. 그리고 라이트 레디얼 쪽으로 피그테일 넣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잡아서 스레어로 잡아서 빼는 과정입니다. 구멍이 3개짜리 스네어를 사용했고요. 그러면 잡기가 쉽고 잡으면 뭐 거의 빠지지 않고 잘 뺄 수 있습니다. 김현 선생님이랑 저랑 이희진 전임이 있고 강지훈 교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이기환 전임이 다른 엔지오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빼는 과정은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와이어 잡아서 스네어로 일반적인 경우처럼 빼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와이어 뺀 다음에 꺾여 있기 때문에 와이어는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좀 배달이 시술할 수 있도록 두고 그다음에 펑처 위치를 잡습니다. 이 서브 스캐플러랑 라테럴 소라식 사이 저희가 펑처 위치가 되고요. 펑처를 셜로우하게 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게 피머럴 같은데 리트로 펑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각도에선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시술방이 넓으면 이게 돌려가면서 하기 좀 용이할 텐데 저희는 시술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한 각도에서 펑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보면서 약간 어큐트하게 펑처됐습니다. 그래서 킹킹이 좀 되어서 나중에 약간 고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직접 하실 때는 거의 스킨에 패러럴하게 펑처하시는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를 넣고 이제 프리클로즈를 하는데 힘이 벡터 방향이 좀 어긋나니까 이 프리클로즈가 카테터가 자꾸 킹킹이 되어서 목에 넘어가지 않아서 좀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다일레이터로 좀 부지네이션 한 다음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꺾습니다. 이게 어핏하게 저게 돼 있어가지고 힘을 못 꺾는 거예요. 그러면 테르모를 길게 넣어두고 테르모를 넣어서 서포트를 받아서 하려고 했고요. 테르모만으로도 안 돼가지고 스티프 테르모 넣고 그 다음에 부지네이션도 했습니다. 소리를 조금 키울 수가 있나요? 너무 작게 들리는데. 오케이. 사각이 되죠. 저기 괜찮은데? 네. 안 되면 스티프로 하고 네. 들어갑니다. 네, 아니 아까도 여기까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직은 보시면 여기서 약간 킹킹이 되어서 스티프 잘 먹어주세요. 근데 아마 나중에 직접 하실 때 저런 걸 미리 감안해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 힘을 잘 각도가 맞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12 프렌치 시스 전체는 아니고 시스의 다일레이터를 꺼내서 부지네이션을 했고요. 그걸로도 부족해서 14 프렌치 다일레이터로 다시 부지네이션 했습니다. 이게 스티프 와이어요? 네. 스티프 와이어 타고 부지네이션 하는 과정이고요. 12 프렌치 했다가 다시 바꿔서 14로 바꿨습니다. 부지네이션이 필요 없었으면 초반에는 피가 많이 날진 않을 수 있는데 부지네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피가 이미 많이 나기 시작해서 이제 벌룬으로 탐프네이드 하는 과정이 이때부터 필요했습니다. 벌룬 탐포네이드 할 때는 아까 보셨던 건 약간 디스탈 쪽에 하면은 좋은데 저희는 이 퍼클로즈 할 때부터 필요했기 때문에 퍼클로즈 길이가 닿지 않아서 프록시멀 쪽에 벌룬을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네, 볼수 있습니다. 퍼스트하고 빼고 그리고 이제 퍼클로즈 넣는데 손으로 눌러서는 지혈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벌룬 탐프이 필요합니다. 팔이 40짜리 벌룬 주세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할 때는 잠깐 놓칠 수도 있는 것을 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018 벌룬이 이 샤프트가 긴 게 없어가지고 미처 그걸 생각을 못했는데 쉬스를 65cm 넣었더니 샤프트가 짧아가지고요. 그래서 쉬스를 다시 45로 바꿨어야 했습니다. 그런 거를 미처 생각 못할 수 있어서 미리 샤프트 긴 벌룬을 준비해 두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쉬스보다 짧군요. 네. 쉬스 할 때 저처럼 45로 바꾸고 바꿔야 돼요. 시스템부터 바꾸자. 레퍼런스 밟고 나갈게요. 45cm 8프렌치로 바꾸고 그다음에 018 벌룬 넣었는데
또 생각을 못했던 게 해보다 보니까 이 퍼클로즈가 길어가지고 벌룬을 디스탈 프록시멀 쪽에서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쪽은 또 다이미터가 넓어가지고 8mm로 실제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mm로 다시 바꾸게 됐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미리 감안하시면 10mm 정도 로 프레셔로 벌룬을 하고 그 다음에 시술하셨습니다. 볼도시스가 018 와이어 힘을 못 받아서 아까 저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맞나요? 그래서 결국 035용 그 머스탱 벌룬으로 018 타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10mm 벌룬을 넣어서 퍼클로즈가 닿기 때문에 프록시멀 쪽에서 탐폰을 하고 8에 40이에요? 네, 10에 40이요. 10에 40. 8. 일리학 인터벤션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큰 다이미터 베슬은 하이 프레셔 하면 럽처 일으키기 때문에 이 환자는 더군다나 뭐 스테노시스 있는 것도 아니어서 1에서 4기압 정도 로 프레셔로 탐폰을 하고 노면 얼마야? 그럼 이제 피가 많이 덜 하고요. 프록시멀을 막으면은 이 버터블 아터리를 막으면 블리딩이 훨씬 덜 날 것 같은데 저희는 저기 프록시멀을 막게 되니까 서크로 윌리스 타고 버터블을 타고 오는 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리딩이 완전히 막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눌러서 좀 지혈이 될 정도로는 지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 정도면 스텝 파트는 이미 됐을 것 같아요. TV에만 이렇게. 자, 다시 플로로. 루지네이션 하고 얼룬 탐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저항은 있지만 이제 넘어갈 수 있었고요. 프리클로즈를 할 수 있었어요. 이걸 보여줘. 아이고. 팁을 좀 보여줘. 여기서 다시 한번 밀렸었고요. 그래서 아니네요.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저 여기서 뭐 해야 되나? 그러면 기포를 해야 되나? 그러면 진짜 3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한 3입니다. 완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준비 들어갔지? 키 나왔습니다. 지금 나왔습니다. 얼른 여기입니다. 프리클로즈 하는 것까지 잠깐만 넘어가겠습니다. 프리클로즈 2개를 마치고요. 저희가 최종 펀치바다 좀 빠졌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16프렌치 쉬스를 넣고 그 다음에 그걸 타고 이제 스트레이트 와이어 넘겨서 와이어 크로싱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좀 편집에서 빠져서 죄송합니다. 여하튼 뭐 그런 어느 일반적인 탑이 하듯이 수행이 됐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탑이 카세터를 집어넣게 되는데 여기서 약간의 저항이 있었지만 뭐 그래도 이게 인라인 시스죠. 시스를 빼고 이제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 어큐트하는 각도니까 계속 조금씩 고생은 했습니다만 이제 부지네이션을 했기 때문에 넘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넘어갈 때는 플러시 포트를 하늘 방향을 향하게 하면 그러면 90도 각도에서 햇마커 있기 때문에 아치 근처에서 그 라테럴 그러니까 그레이터 커버처 쪽으로 햇마커가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머럴 할 때는 3시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서 하늘을 향하면서 플러시 포트를 향해서 진입하면 됩니다. 잠시만요. 손 잡고. 죄송하고요. 예, 저장됐습니다. 패스 댕글. 예. 이 정도에서 시스는 그냥 끈이 스토어하고 디바이스를 들어가겠습니다. 전부 다 들어야 되니까. 예. 인라인 시스라서. 네. 자, 갑니다. 디바이스. 그래서 햇마커가 그레이터 커버처 쪽을 잘 향하고 있고요. 인라인 시스로 줍니다. 모델이 좋네. 시작할까요? 예, 좋습니다. 자, 테스트 준비. 중간에 질문 한번. 네. 만약에 펑처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어큐트 하게 되면은 네. 뭐 아예 그걸 그냥 클로저하고 새로 다시 펑처하는 게 낫나요?
이 누르기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처음에 잘 되면 좋은데 너무 어깨트하지 않다면 그냥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눌러서 지혈하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휴머를 헤드 근처로 막 눌러서 할 수는 있다고 돼 있는데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테스트. 지금 제거됐을 것 같아요. 오케이. 저장됐습니다. 현재에서 보면서 하나. 하이브리드 룸이 있으시면 좀 훨씬 용이할 것 같고요. 저희는 좀 룸이 열악해서 이렇게 카테터 90도 정도 꺾인 상태로 제 뒤가 바로 벽이거든요. 그래서 뭐 딱 붙어서 시술하고 있습니다. 한 케이스라서 뭐 경험이 더 쌓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좀 그러니까 액티브하게 계속 위치를 조정해야 되는데 에볼루시 시스템이 이거는 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180도 턴이 되지 않고 힘이 벡터가 그대로 직선형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위치는 꽤 스테이블하게 디플로이 과정 중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글은 코플라나비오로 하신 거죠? 죄송하고요. 네, 이게 또 위치가 좀 뭐 마취 기구나 이런 게 일상적인 경우도 좀 다르게 위치해가지고 각도를 많이 돌리긴 좀 어려워서 그런 면도 있었어요. 이쪽 가까이 있습니다. 조정. 예, 됐습니다. 이쪽은 놓고 이쪽은 놨고. 최종 디플로이 할 때 위치는 뭐 잘 됐고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리고 뎁스는 괜찮은 수준이었고 여러 각도 돌려서 찍어보고요. 뎁스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디플로이 합니다. 지금 세데이션 네, 한자는 그냥 백을 전체 네 아닙니다. 전체 전신 마취에서 T도 좀 보면서 했습니다. 제너럴 하실 거면 아예 그냥 오픈으로 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그러면 아니 이거 다 훨씬 네 인시전 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연히 환자도 더 힘들고요. 트랜스 엑실러리 서브 클레비언 하면 인시전 해야 되는데 뭐 전혀 아니, 오픈도 같은 위치에 하걸로요. 그 서전이 할 때 똑같은 그러니까 위치에 엑실러리를 할 거라면 오픈할 필요 저희가 몇 번 서브 해보니까 클레비언 할 필요 있을지 예. 모르지만 엑실러리 오픈- 한다면 굳이 오픈할 이유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픈하면은 이게 환자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게 좀 경험이 쌓일 때까지는 뭐 안전한 게 우선이니까 전신 마취 하는 게 환자도 움직임도 덜하고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빼면서 벌룬 하면서 뺄 수 있고 아까 T가 금방 지나갔는데 여튼 별로 새는 거 없이 디플로이는 잘 됐습니다. 벌룬 하면서 이 카테터를 빼고 그 다음에 쉬스를 집어넣고 한번 다시 찍어봤고요. 인저리가 혹시 어딘가 있는지. 그러니까 오픈이라고 하신 게 그냥 엑실러리 컷다운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엑실러리 컷다운 해가지고 하시는 걸 여쭤보신 건가요? 네. 그래서 뭐 엑실러리 장점이 사실 인시전 없이 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서브클레비언, 캐로티드 이런 거 다 인시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위치는 별로 새지 않고 잘 됐고요. 그 다음에 벌룬한 상태로 시스를 빼고 클로즈를 합니다. 그런데 이 클로즈가 뒤에서 좀 보시겠지만 쉽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프트 스탠트를 반드시 준비해 둔 상태로 하는 게 필요하고 블리딩된 상태에서 시스를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리스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8프렌치로 슈어를 넣어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 위치에 그래프트 스탠트 넣게 되면 움직임에 문제는 없나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지 쪽에도 럽처 되면은 그래프트 스탠트 하지 훨씬 더 큰 무브먼트 보이는 쪽에도 하기 때문에 벌룬 탐폰 시키는 게 굉장히 이제 좋아 보이는데 필수적인가요? 아니면 혹시 안 하고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아니 생각이신가요? 모든 논문에서 그거는 준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이기 때문에 스텐트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전혀 문제는 없고요. 리티놀이고 형상기형 합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베라 스텐트로 디플로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싹 지나갔는데 보셨을지 모르겠으면 이게 찍어보면 밖으로 새는 게 많이 있는데 저 상태로 이제 눌러서 지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프트가 들어간 상황이고요. 들어간 다음에 깨끗하게 잘 막혔고 벌룬으로 좀 다져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막은 직후에
큰 블리딩은 즉각적으로 소실이 됐고요, 당연히. 서브큐에서 우징되는 것들은 뭐 당연히 있으니까 그건 좀 눌러서 지혈하면서 프로타민 이때 리버스 시키고 나서 깨끗하게 잘 지혈을 냈습니다. 저 펑처의 앵글 때문에 퍼클로저가 잘 안 돼서 그 그라프트 스텐트를 이제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악실라 펑처를 한 경우에는 그 악실라 커버드 펑- 스텐트를 네, 그럴 경우가 꽤 많다고 돼 있습니다. 펑처 각도와 상관없이도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트 항상 준비하라라고 돼 있고 레이트가 꽤 높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혈은 잘 됐고 어느 정도 기다려서 저거를 좀 확인하셨는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바로 그 자리에서 세는 게 많이 세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차피 손으로 눌러서 지혈할 걸 생각되지는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보셨지만 나중에 찍을 때 뭐 잘 됐고 PPT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저기에 지혈은- 혹시 페모실 같은 거는 쓸 수 없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프로글라이드로 논문들은 뭐 2개 써고 있는데 상고에서는 아마 저 2개를 프로글라이드 플러스 피머실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드리면은 캐비질 가진 사람 좀 조심하시니까 리마가 기시된 부위에서 다이미터 충분한지 좀 보고 혈압을 시술 중에 잘 유지해야 되고 AV표 가진 사람 앱솔루트는 아니지만 렐러티브 컨트롤 인디케이션은 됩니다. 당연히 레프트가 더 선호될 것이고요. 라이트를 쓸 수는 있다고 돼 있고 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잘 수행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그멘트 3 혹은 두 번째, 세 번째의 정션을 타겟으로 펑처하고 스킨에 패러럴한 게 도움이 되고 루프를 만들어 두면은 그래프트 스텐트나 벌룬 할 때 아주 큰 도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래프트 스텐트는 반드시 준비된 상태에서 시술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추가 코멘트는 없으면 예. 바로 넘어갈까요? 예. 제가 코멘트 하나만 하면은 저희가 한번 그 트랜스액실라를 해보려다가 못한 경우가 그 서브크랍에 너무 커가지고 엑실라리가 너무 커서 맞는 그래프트 스탠트가 없어서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트 스탠트는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래서 그래프트 스텐트 넣을 일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프트 스텐트가 커버 안 되는 빅 베슬이 있다면 아예 포기하는 상당히 그 코시어스한 그런 준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쉽게 생각했는데 그 펑처가 약간 어큐트하게 되고 그 다음에 페모럴하고 전혀 달리 서라운딩 티슈가 별로 서포티브하지 않아 가지고 계속 프롤랩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끝날 걸로 생각했는데 훨씬 더 시간이 걸렸던, 그것도 그냥 탑이는 그냥 싱글 샷으로 그냥 바로 디플로이하고 아무것도 세지도 않고 금방 진짜 한 5분 만에 끝난 건데 저 루트 때문에 상당히 고생했던 그런 배드 메모리가 있습니다. 예, 이한철 쌤. 예, 제 생각은 본래 이제 저 아실을 쓰기는 쓰는데 저게 제 기억에 한 그 리키지 레이트가 한 10에서 12% 정도 되는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릭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프트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릭이 생겼을 때 이게 이쪽에 생기면 안쪽으로 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혈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뭐 컷다운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그 열고 나면은 굉장히 깊거든요. 깊고 너브도 있고 이래서 그렇긴 한데 컷다운 할 때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거기 안에 딱 지금 끝나고 나는데 딱 묶으면 끝나거든요. 멀리 있더라도 그 방법이 조금 그래프트 스탠드까지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긴 하네요. 근데 전세적인 트렌드가 퍼크테는 스트랜스 엑실라리로 가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러세요. 그에 맞춰서 준비는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 페모랄은 사실 요새 14, 16 이렇게 들어가니까 완 그 프로글라이드 완 그 페모실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쪽은 투 프로글라이드로 일단 쪼이고 나서 페모실로 조금이라도 구멍을 막아주면 그래프트 스탠드 안 쓸 가능성이 좀 있고 그래도 세면 그래프트 스탠드 넣으면 완벽할 것 같아요. 이제 프로클라이드를 이렇게 양쪽으로 크로스를 하는데 그게 이 컷다운인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게 안 넣고 깔끔하거든요. 파이널에 프로글라이드 페모실로 그 예. 조금이라도 남은 구멍을 완전히 다 메꿔줘야 이제 여기는 완벽해질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안 되면은 그러니까요. 그때는 그래프트 스탠드 넣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가는 추세라니까 따라가긴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조금 그래도 오픈하는 것보다는 훨씬 환자의 그 모비더티가 좀 또 줄어드는 것 하나가 같아요. 앵글이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대부분 정확하게 안 들어가요. S자로 휠 건데요. 그게 상황 따라서 그러면은 당연히 힘주게 되면 티어링도 조금 생기고 그래서 그래프 스탠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양쪽 다 준비를 해놓고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제 의견은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우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래프트 스탠트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하여튼 잘 준비하시라. 예,